자, 19장 장애조직 클러스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801페이지 피시면 돼요. 자, 먼저 장애조직 클러스터의 간단한 개념 먼저 파악을 할까요? 자, 장애조직 클러스터는요, 고가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고가형성은 뭐냐면은 시스템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쇼핑몰 업체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스템이 중지되면 어떻게 되죠? 어, 그 회원들이 물건을 못 사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 꺼지는 게 좋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꼭 지금 제가 쇼핑몰뿐 아니라 뭐 은행 같은데 아니면은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는 시스템이 죽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고가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에서는 스탠다드와 데이터 센터 에디션에서 고가형성을 제공을 합니다. 장애조직 클러스터 개념이 이래요. 자, 우리 레이드도 사실은 고가형성 중에 하나인데, 레이드는 디스크가 고장났을 때, 레이드 1 같은 거 어때요? 디스크가 고장났을 때 괜찮죠? 근데 만약에 레이드로 구성을 해도 CPU가 고장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개념을 구성하면 됩니다. 자, 서버를요, 거의 동일한 서버를 2대 준비해요. 그래서 얘도 각각 로컬 하드가 있고 하드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걸 쓰는데, 문제가 이 로컬 하드 OS 같은 건 여기 깔고요. 실제 이제 웹서버다. 그럼 웹 서비스 하는 내용은 여기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실제 웹서버 관련된 파일은 외부 저장 장치에 해서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OS 같은 거는 여기 따로 있지만 웹 서비스는 공유를 해서 평소에는 얘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얘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뭐 CPU든 램이든 잠깐 뭐 고장나서 작동을 안 한다.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고가형성의 간단한 개념이고, 얘가 장애조직 클러스터가 이 개념이에요. 장애조직 클러스터의 가장 간단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교재 803페이지 나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이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번 장이 우리 실습 중에서 제일 복잡한 장이에요. 그래서 실습도 사실은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실습하다가 잘 안 돼서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구성도는 802페이지부터 806페이지 나오니까요.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구성할 거. 자, 저희가 컴퓨터가 4대 있죠.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그리고 win client 얘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아까 요 그림처럼 위에 그림 있죠. 요게 필요한 외부 저장 장치. 근데 이 장치가 따로 없어서 제가 나스포풀이라는 가상 머신을 제 카페에서 배포하거든요. 요 카페를 켜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 장치 IP는 192.168.50번으로 얘를 쓰게 돼요. 그러면 자, 세컨과 서드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대가 세컨, 서드 동일한 내용을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세컨에도 당연히 OS 깔려 있고 서드에도 OS 깔려 있죠. 그러고 나서 공유되는 거는 여기다가 공유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현재 얘가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얘가 이 데이터를 계속 서비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 폴트는 뭐냐면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로만 만들어야 돼요. 이 환경이 액티브 디렉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dis.com이라는 도메인을 따로 만들게요. 전체 액티브 디렉토리로 묶을게요.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웹서버보다 FTP 서버를 제가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게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에 가상 링카드 IP를 88번으로 일단 할당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사용자가 나중에 접속할게요. 접속할 때 쭉 하는데 사용자는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가상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으로 만든 서버. FTP 서버. 그럼 여기 접속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현재 살아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서비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얘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뭐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얘 고장났네 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용자는 몰라요. 그냥 갔더니 얘가 가상서버 알아서 고장나지 않은 비상시 얘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뭐가 고장난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겠죠. 그래야지 지금 장애주체 클러스터가 완벽하게 구성되고, 얘가 바로 고가형성을 구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허트비트라고 있는데요. 얘는 뭐 하느냐면 랜카드가 얘네 따로 전용 랜카드예요. 얘네 둘이. 이게 왜 필요했냐면 얘네들이 계속 연락을 해요. 연락하다가 만약에 얘가 죽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죽었네. 내가 작동해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용도로 서로 두 개의 전용선,
이것도 랜카드가 필요하거든요. 랜카드 두 개 전용으로 하고 이 IP는 이렇게 할당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80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꼭 읽어보셔서 이 그림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이제 실습이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맨 먼저 나스용 장비를 준비할 텐데요. 807페이지에 실습 1번인데요. 이거 그냥 간단히 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이거 켜놓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켜놓으세요. 저도 바로 켜놓을게요. 자, 실습 1번은 바로 이거예요. 이 결과가 현재 이 장치가 필요한데요. 요거는 나스라는 외부 외장 하드 장치죠. 외장 하드 장치인데 얘를 이제 구현을 제가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랑 주제가 틀려서요. 이거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쿼럼에서 Q 드라이브, R 드라이브에서 5기가, 40기가 두 개의 디스크가 여기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만 준비해 놓고요. 밑으로 살짝 내려놓으세요. 끄집어 말고. 이렇게 되면 지금 실습 1번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IP만 보면 IP가 보이죠? 111.50번 여기 있죠? 50번. 그래서 이따가 얘네 둘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켜놓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습 2번은 액티브 디렉터리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실습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생략이 되어 있는데 14장에 기억이 안 나시면 14장에 실습 1번에 1-1에서 1-15까지 수행을 해서요. 거기에 세컨과 서드 있죠. 세컨과 서드를 각각의 도메인에 포함시켜 놓으세요. 이렇게만 포함시키고 그 교재 보고 해도 되고요. 교재 14장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809페이지도 있으니까요. 그 내용 보고 여러분이 직접 해서 하세요. 이거는 뭐 일단 액티비티 디렉트 만드는 거는 일단 구성을 먼저 해 놓아야만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요 항목까지만 해 놓으세요. 저도 이거 먼저 잠깐 멈추고 구성을 해 놓을게요. 자, ADDS가 완성이 됐네요. 저는 809페이지 스텝 2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도 반복한 거고요. 보면 이제 this.administrator 나오죠. 그래서 로그인 할까요? 로그인 하고요. 자, 이번에는 second과 third를요. 여기 안에 포함을 시켜줄게요. 자, second 부팅 할까요? 다 초기화 시켰으니까요. second 설정 완료로 초기화하고 부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컬 관리자로 들어가고요. 자, 얘를 여기 액티브 디렉토리에 참여시키려고 그래요. 자, 먼저 DNS 먼저 바꿔야겠죠? 자, 속성에서 얘를 10번으로 바꿔야겠죠? 10번으로 바꾸고 이거 여러 번 반복했던 거예요. 저희 확인 닫기 됐죠? 그리고 시스템 설정할까요? 시작할까요? 시스템 여기서 설정 변경 여기서 변경 여기서 이제 도메인을 우리 this.com에 참여시키는 거죠. 확인. 그럼 이제 사용자가 여기 first 여기 this.com의 도메인 관리자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administrator 골뱅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p 골뱅이 swrd 그죠? 어차피 this.com이니까 확인 됐죠? 도메인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재부팅을 합니다. 재부팅을 해서 다시 시작. 그래서 보죠 이제. 자, 재부팅이 되면 우리가 그걸로 계속 이 관리자로 이제 로그인 할 거예요. 로그인해서 지금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을 완전히 구성을 할게요. 자, 로그인 하고요. 어더 유저에서요. 이제 도메인 사용자로 도메인 관리자 있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this.com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얘도 역시 영문판으로 되어 있겠죠? 다시 한글판으로 바꾸고 진행하죠.
그렇죠? 제어판에서 자, 서브에니지도 꺼야겠죠? 귀찮으니까. 또 이거 끄고요. 얘를 켜야 꺼지는 거죠. 다음에 안 켜지게. 자, 여기서 어디죠? 애드 랭귀지죠? 여기서 옵션에 한글로 설정 됐죠? 로고 폰 나우 하고 다시 디스닷컴에 계정으로 들어올게요. 이제 한글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세컨이 어디 됐어요? 여기에 도메인에 가입이 된 거죠. 자, 일단 구현하기 쉽게요. 그러니까 구분이 쉽도록 세컨에 바탕화면을 좀 바꿔 놓을게요. 그죠? 바탕화면을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을 뭐 이걸로 다시 바꿀게요. 이따가 찾기 쉽게. 세컨은 됐고요. 서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직접 여러분이 해보세요. 저도 해놓고 잠깐 다시 화면을 킬게요. 자, 이렇게 되면 서드도 방금 세컨이랑 똑같이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자, 이제 확인해 볼까요? 812페이지입니다. 812페이지 스텝 6을 하는 거죠, 지금. 자, 여기서 자, 다시 서버 관리자 열어서요. 지금 액티브 디렉터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시켰는데 확인해 볼게요. 사용자 및 컴퓨터 디스닷컴의 컴퓨터 됐죠? 세컨과 서드가 여기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액티브 디렉터리 환경으로 구성이 완료가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녹화는 12분 정도 했지만요. 여러분 아마 시간이 뭐 상당히 오래 걸렸겠죠? 오래 하셨으니까 잠깐 이대로 두세요. 이대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